안 되면 되게 하라. 이 한마디를 입에 달고 사는 사내들 앞에서는 천하의 귀신 잡는 해병대조차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했습니다. 검은 베레모를 눌러쓰고 얼룩무늬 군복을 입은 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을 타고 또 타던 사람들. 80년대 대한민국 육군에는 해병대의 그 빛나는 명성에 결코 한 발짝도 뒤지지 않았던 전설의 부대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오늘은 그 시절, 이름만 들어도 신병들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던 육군 최정예 부대 7곳을 7위부터 1위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우의 기록입니다. 이 채널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전후 여러분의 땀과 청춘을 기록하는 곳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한 번의 손길이 잊혀가는 우리 군의 역사를 다시 살려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가 강했다는 사실,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해병대의 그 독한 정신과 전통에는 마땅히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다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육군 안에도 그 해병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저 부대만큼은 정말 독하다는 말을 듣던 부대들이 있었다는 것. 부대 간 우열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 묵묵히 청춘을 바친 대한민국 군인 모두의 강인함을 함께 되새겨보자는 이야기입니다. 7위 제11보병사단 화랑부대, 일명 젓가락부대. 7위는 강원도 홍천에 둥지를 틀었던 제11사단 화랑부대입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8월 경상북도 영천에서 창설된 이 부대는 오랫동안 제1야 전군의 유일한 예비사단으로 동부전선을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에는 공식 별칭인 화랑부대 말고도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또 하나의 무서운 이름이 따라다녔습니다. 바로 젓가락부대입니다. 왜 하필 젓가락이었을까요? 부대 번호 11이 젓가락 두 짝처럼 생겼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부대에 떨어지면 하도 고생을 해서 몸이 젓가락처럼 빼빼 말라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행군이 많았습니다. 80년대 보병사단 시절 이 부대는 행군량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곳이었습니다. 훈련을 나가면 차를 탈 수 있는 보직까지 일부러 두 발로 걷게 만들었고 행군 속도 또한 남달라서 다른 부대가 하루 걸릴 길을 더 빨리 주파하곤 했습니다. 오죽하면 육지의 해병대라는 별명까지 붙었을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이 부대 출신 어르신을 만나면 젊은 군인들에게 수고한다며 어깨를 두드려 주신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만큼 화랑부대에서 보낸 청춘은 평생 잊히지 않는 자부심으로 남았습니다. 6위 제27보병사단 이기자 부대. 6위는 강원도 화천을 지켰던 제27사단, 그 유명한 이기자 부대입니다. 이기자 부대는 우리 군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부대입니다. 전군을 통틀어 가장 먼저 순우리말 부대 이름을 가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초대 사단장 이영석 소장이 직접 지은 이름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뜻을 담아 이기자 부대라 불렀습니다. 부대 표어는 선승구전, 즉 이겨놓고 싸운다는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가 전설이 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기자 부대는 전방의 7사단과 15사단을 뒤에서 바치는 예비사단이었습니다. 보통 예비사단이라고 하면 한 발짝 물러서 있으니 조금 편하지 않겠나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기자 부대는 정반대였습니다. 예비사단임에도 불구하고 육군에서 훈련이 가장 혹독하기로 손에 꼽히는 부대였습니다. 부대 유격훈련장 비석에는 단 한 줄, 훈련은 무자비하게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이기자 부대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사단장부터 1개 2등병까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똑같이 굴렀습니다. 경례 구호조차 세 글자로 절도 있게 내질렀고 한때는 해병대처럼 머리를 짧게 미는 상륙 돌격형 두 발을 유지하며 그 도끼를 겉모습에서부터 드러냈습니다. 이기자 부대는 안타깝게도 2022년 11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무자비한 훈련은 출신 전우들에게는 평생의 훈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5위 전방 사단 수색대, DMZ 수색대. 5위는 특정 사단이 아닙니다.
전방 각 사단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수색대, 그 중에서도 비무장지대를 직접 드나들던 DMZ 수색대입니다. 이들이야말로 해병대 수색대에 견줄 만한 긴장감 속에서 군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수색대가 왜 그렇게 독했는지 아십니까? 우선 이들은 전군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병사들이었습니다. 정전협정상 비무장지대 안에는 무장한 군인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색대원들은 민정경찰이라는 흉장을 달고 헌병 완장을 차고 경찰 신분으로 위장해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어느 부대 소속인지 적이 알 수 없게 만들어 혼란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코앞에 북한군을 마주한 채 실탄을 장전하고 수색과 매복을 반복하는 일상. 한순간의 방심이 곧 생사로 직결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수색대에는 신병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임원만 골라 차출했습니다. 사격 훈련량은 실탄 작전을 전담하는 부대답게 다른 부대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았고, 무리한 작전으로 무릎과 발목 연골이 상하는 일도 흔했습니다. 화려한 명성보다는 묵묵한 긴장 속에서 최전선을 지켜낸 이들. 어쩌면 가장 조용했지만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 있었던 전우들입니다. 4위, 제8보병사단 오뚜기 부대. 4위는 걸음마 다음으로 배우는 게 행군이라는 말까지 나돌았던 제8사단 오뚜기 부대입니다. 오뚜기라는 이름은 부대 번호판을 오뚜기 모양으로 형상화한 데서 나왔습니다. 100번 꺾여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는 백절불굴, 부전상립의 정신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여운 이름과 달리 80년대 오뚜기 부대는 육군에서 절대 가면 안 되는 부대 중 하나로 통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압도적인 행군량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걸었던지 부대원들 사이에는 이런 농담까지 돌았습니다. 부대 마크의 오뚜기가 팔다리 없이 동글동글한 건 행군과 포복을 너무 많이 해서 팔다리가 닳아 없어진 것이고, 마크의 빨간 테두리는 그래서 생긴 피멍이며 노란색은 골물대로 골문고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웃으며 하는 이야기였지만 그 안에는 오뚜기 부대원들이 두 발로 견뎌낸 고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행군으로 단련된 그 끈질긴 다리와 100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 정신, 그것이 바로 8사단이 지금까지도 자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3위, 제2보병사단 노도부대. 3위는 사람 잡는 2사단이라 불렸던 노도부대입니다. 강원도 양구와 인제, 원통 일대를 아우르던 이 부대는 그 험준한 산악, 지형 하나만으로도 이미 전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라는 말이 군인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겠습니까? 노도라는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성난 파도라는 뜻입니다. 광복 직후 여수와 순천에서 벌어진 사건을 진압한 뒤 이승만 대통령이 이 부대의 기세가 마치 성난 파도와 같다며 직접 노도부대라는 별칭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이름값을 하듯 이 사단은 3군단의 예비사단으로서 산악전과 대침 투작전에 특화된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에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있는 훈련은 모조리 하고 없는 훈련은 만들어서 한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양구에 있던 부대원들은 유격훈련 한 번을 받기 위해 광치령을 넘고 원통을 거쳐 설악산까지 무려 10시간이 넘는 거리를 두 발로 행군해 가서 훈련을 받고 다시 그 길을 걸어 돌아와야 했습니다. 험준한 산속 곳곳에 숨겨진 유격장은 처음 가는 사람은 도대체 이런 산중에 어떻게 훈련장을 만들었나 섬뜩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산을 제 집처럼 누비며 단련된 2사단 노도부대. 2019년 부대는 해체됐지만 그 강인함의 명맥은 오늘날 노도부대라는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은 부대가 계승하고 있습니다. 2위, 육군 특공연대 700 계열 부대. 2위는 1980년대 초 새롭게 태어나 단숨에 지옥의 훈련으로 악명을 떨친 육군 특공연대입니다. 1982년 10월 1일 우리 군 최초의 특공연대인 702 특공연대와 705 특공연대가 창설됐고, 이듬해인 1983년에 걸쳐 700계열을 포함한 여러 특공연대가 잇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대가 왜 그토록 독했을까요? 탄생 배경 자체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한은 무려 20만에 달하는 특수전 병력,
경보병여단과 저격여단 같은 부대를 운용하며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맞서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정찰하고 타격할 수 있는 정예 부대가 절실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특공연대였습니다. 특전사 예하 공수특전여단에서 차출된 정예 인원과 각 사단의 체력 우수자를 모아 만든 만큼 창설 초기 훈련 강도는 그야말로 살인적이었습니다. 특공무술로 몸을 단련하고 산악 침투 능력을 키우기 위해 끝없이 산을 탔습니다. 특전사처럼 한 달에 걸쳐 400km를 걷는 정식, 천리 행군까지는 아니어도 일주일이 넘는 기간을 꼬박 산악으로만 행군하며 그 거리가 350km에 육박하는 혹독한 침투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강원도 산악지대를 손바닥 보듯 누비며 적지 중심 작전을 준비하던 사내들. 창설 초기 특공연대의 그 도끼는 당시 어떤 부대와 견주어도 결코 밀리지 않았습니다. 1위 제1공수특전여단 독수리 부대, 그리고 대망의 1위 모든 육군 특수부대의 뿌리이자 전설의 시작점 제1공수특전여단 독수리 부대입니다. 이 부대를 빼놓고는 대한민국 육군의 강인함을 말할 수 없습니다. 제1공수특전여단은 육군특수전사령부, 우리가 흔히 특전사라 부르는 그 사령부보다도 역사가 깊습니다. 1958년 제1전투단이라는 이름으로 창설된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특수부대이자 오늘날 특전사의 모체이기 때문입니다. 검은 베레모와 얼룩무늬 군복, 그리고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그 유명한 정신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부대가 남긴 발자취는 그 자체로 우리 군의 역사입니다. 1974년 전군에서 가장 먼저 400km를 걷는 천리행군을 실시한 부대가 바로 제1공수특전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1976년 판문점에서 북한군이 미루나무 작업 중이던 장교들을 도끼로 살해한 만행이 벌어졌을 때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보복 작전에 투입된 것도 이 부대의 결사대였습니다. 64명의 특전대원이 미군 공병대와 함께 폴버년 작전에 들어가 문제의 미루나무를 제거하면서 숨겨온 무기를 꺼내 북한군 초소 4곳을 순식간에 박살냈습니다. 이 작전은 전 세계의 대한민국 특전 용사의 기계가 어떤 것인지를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일당백, 천하제일을 자부하던 검은 베레모의 사나이들, 해병대가 바다의 전설이라면 제1공수특전여단은 그에 맞먹는 육군의 살아있는 심화였습니다. 지금까지 80년대 귀신 잡는 해병대도 긴장하게 만들었던 육군 부대 7곳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해병대의 명성도 오늘 소개한 육군 부대들의 전통도 결국은 모두 이 나라를 지켜낸 대한민국 군인의 강인함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어느 부대가 더 셌느냐를 따지기보다 그 시절 그 자리에서 청춘을 바친 모든 전우께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겪으셨던 80년대 가장 빡셌던 부대는 어디였습니까? 본인이 복무하셨던 부대 이름과 군번, 그리고 입대하신 연도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같은 시절을 견뎌낸 전우들이 모여 그날의 고생담과 자부심으로 댓글창을 뜨겁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전우의 기록은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